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톡. 미디어 협동조합의 최동석 경영 담당 이사와 그리고 인퓨처 컨설팅의 유정식 대표가 만나 펼치는 유쾌한 경영 토크, 경영수다. 변함없이 월요일 저녁 7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두 분 오늘 변함없이 스튜디오에 함께 하셨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명절 잘 지내셨나요? 네. 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잘 쳤습니다. 예, 뭐 쉬시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충분히 원고 준비는 해오셨겠죠? 방금 고백하자면요. 방금 문희정 아나운서한테 바로 대본을 지금 줬어요. 네, 쪽대본. 쪽대본이라 하나요? 예. 일명 그 드라마 현장에서만 나돈다는 그 쪽대본을 예. 저희 경영 토크 현장에서 받게 될 줄은. 예, 따라갈 수 있으세요? 혹시 이거 바로 바꾸서? 뭐 괜찮습니다. 네. 한번 믿어보시죠, 뭐. 알겠습니다. 근데, 예, 오늘 주제가 뭔지는 또 먼저 알려주시죠. 예, 오늘의 주제는 이제 약간 좀 도발적인 주제인데요. 사업은 아무나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저희 셋 중에 사업하시는 분 지금 한 분 계십니다. 예, 저밖에 없나요? 예. 예.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직장을 때려치고 사업이나 할까 이런 분들이 종종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조합원들분들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번에 이제 추석 연휴 때 이 사업 구상을 한번 하신 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사업을 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그리고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의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정정호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시각장애인 법무사 정정호입니다. 저는 법을 공부하면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정식적인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민사 채권 전문으로서 10년 가까이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 민사소송,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혼자 해결하기 힘든 일들을 저에게 맡겨주시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정호 법무사 사무실은 서울시 관악구 신림 1동 1634-1번지 신림역 3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연락처는 010-9369-2576입니다. 010-9369-2576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일을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마 그 명절 연휴에요. 저희 경영 토크를 들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경영 토크가 그래도 꾸준히 순위권을 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좋았거든요. 아, 그런가요? 지금 현재 몇이죠? 예, 그래도 100위권 안에는 꾸준히 있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예. 그래도, 예. 자, 오늘 조금 도발적인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사업은 아무나 하나. 네. 예. 유일하게 사업을 하고 계신 유정식 대표께서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주시죠. 그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요즘에 또 청년 실업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나서서 뭐 스타트업이다, 뭐 벤처 창업이다 이렇게 장려하는 그런 활동도 하지 않습니까? 그 대학 내에도요. 네. 그 청년들의 사업을 지원하는 네. 그런 센터들이 많이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민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저한테도 이제 그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해서 멘토 역할을 해달라 뭐 이런 이제 의뢰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네네. 뭐 그런 걸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사업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특히 이제 뭐 성공적으로 기업을 만든 사람들 그런 사업가를 보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욕망이 생길 것 같은데요. 특히 언론에서 이제 그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는 시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유독 창업 붐이 좀 일 때가 있죠. 예, 그렇죠. 뭐 페이스북이다,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뭐 미국에서 어떤 기업이 어떤 야후한테 거액의 인수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예, 텀블러라는 회사인데 그런 걸 보면 나도 그렇게 만들어서 큰 회사에 인수를 시키면 떼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그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지만 내가 사업할 수 있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하던 일이 아주 지루하거나 또는 안 되거나 뭔가 이거 때려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사업 한번 해볼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직장에 취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고민하다 보면 차라리 사업에 뛰어들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또 이제 조급해지고 나이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네네. 예. 직접적으로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아. 우리 아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컨설팅 회사에 취직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게 안 되니까 자신이 취업하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해도. 그래서 사업을 하면 어떨까 아주 이렇게 낙관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증권회사에 취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권회사에서 1년 반인가 2년인가 다녔을 거예요. 그러다가 증권회사 가서 일해보니까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주말에도 나가서 하고 남의 돈 먹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리고 미래도 불투명하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배운 트레이딩 스킬을 가지고 나와서 야, 내가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혼자 이제 회사를 때려치고 나와서 혼자 트레이딩을 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될게요? 아니, 근데 저는요, 일단 아버지가 경영학 박사시고, 본인도 그런 쪽 전공을 했다면은, 뭐, 낙관적으로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왠지 도움도 좀 받으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드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네. 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도와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겠죠. 왜냐하면 나는 전공 분야가 증권이 아니니까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데 나도 그런 거를 아들한테서 배울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사실 한두 달 했어요. 그러다가 손을 들었죠. 아, 직접 하긴 했군요. 그러면 했죠. 이제 회사에서 나와서 집에서 그걸 차려가지고 시스템을 뭐 어떻게 한다고 뭐 했죠. 그 됩니까? 안 되죠. 예. 아, 이사님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거 안 된다. 안 되는 걸 뻔히 나는 알고 있어요. 그게. 예. 그거 해서 그 트레이딩 해가지고 돈을 먹는 사람은 내가 앞으로 얘기했지만 만에 하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만에 하나가 우리 아들한테 걸릴 가능성은 없는 거죠. 굉장히 냉정한 부모님이세요? 예. 그럼요. 지금은 이제 다 이제 안 된다는 걸 알고 두 손 들고 은행에 취직해서 다니고 있어요. 은행은 너무 답답하죠 또. 드라마틱한 게 없잖아요. 요새 젊은 애들이 뭐 드라마틱한 걸 원하잖아요. 뭐. 그러면 또 스물스물 사업 얘기를 하고 있나요, 그렇죠. 혹시? 뭐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죠. 네. 나도 은행원 출신이라 은행이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자신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해 보기 전에는 그게 안 된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미 경험한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충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지혜로운 태도라고 보는 거죠. 예, 그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이 사업의 성공 확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성공할 비율, 성공하는 사람의 비율이 어느 정도일까요? 대략. 예. 100명이라고 한다면. 100명의 뭐 선진국의 경우에는 예. 뭐 100명에 1명 정도 나올까 말까.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100명 중에 1명, 1% 정도만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00명 중에 90명은 투자했던 금액을 다 날린다고 합니다. 예. 다 까먹고 이 빈털터리가 돼서 사업을 망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하거든요. 예, 우리나라라고 해서 별 다를 게 없겠죠. 우리나라는 좀 더 심하죠. 예.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성공 확률이 지극히 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쩌다 보면 가산을 거덜내는 상태까지 갈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정부에서조차 이 창업을 권하고 그렇죠. 이렇게 한다는 굉장히 어폐가 있는 거죠. 취업이 안 되는 상황을 갖다가 사업을 통해서 창업을 통해서 개선하려고 하는데 이거 좀 옳지 않은 이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어요. 네. 저도 이거 평가위원으로 여러 번 가서 평가해 보면 이 벤처 창업을 위해서 지원금을 주는 게 때로는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은 불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그러니까 눈먼 돈이라 해서 이게 정부 세금으로 나가는 돈을 받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벤처 창업에 대해서 정부가 돈으로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그 사업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네,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특히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건 통계가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제 경험으로 보면 1000명에서 또는 10,000명에서 1명 정도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아주 희박한 확률이죠. 더 낮게 보시는 거예요? 또 훨씬 낮죠. 예. 개인이 사업에 뛰어들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래서 굳이 확률로 말하자면 0.01 내지 0.001% 확률이죠. 근데 이런 걸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카이스트나 포스텍 같은 우리나라에서 초인류 공과대학을 나온 사람들이나 창업을 해도 그 사람들도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인이 창업을 해서 성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카이스트나 포스텍 같은 데 나온 사람들이 창업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은 지혜롭게 안전한 길로 더 나가는 경향이 있죠. 우리 사회 실패와 실험을 용납하지 않은 사회니까 더욱 그렇습니다. 네, 한 번 실패하면 사실 딛고 일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든 너무 사회가 어렵죠. 우리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뭐 그렇게 좋은 대학, 초인류대학 나온 사람들만 사업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흔히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내가 사업을 창업을 했을 때 일단 나만 조금 더 노력하고 열심히 뭔가 내 몸으로 좀 때우면은 어느 정도는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 몸으로 때우는 게 뭐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몸으로 때우는 것도 어느 순간까지만 그게 먹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창업의 실패가 굉장히 확률이 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사업에 뛰어들려고 할까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준비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업에 뛰어드는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한테 실패의 이유를 말씀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네. 정보가 없었다라고. 예, 그때 당시에는 아는 게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아는 게 없었다. 예, 정보가 충분치 않아서 본인이 사업에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업에 관련해서.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네. 사업에 있어서 성공 확률이 이렇게 낮다라는 정보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런 정보를 서점에서 많이 찾죠. 서점에 가보면 창업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다 성공 사례담이잖아요. 당연하죠. 실패한 이야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실패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요. 가보면요. 다 희망만, 장밋빛 미래만 꿈꾸게 만들어놔요. 네, 그렇죠. 출판사에서는 성공한 스토리를 내놔야지만 책이 팔릴 테니까 실패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이 성공 스토리를 찾는 건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미 이제 뭐 창업에 관련된 수백 수천 종의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창업을 잘 할 수 있을지 나와 있거든요. 정보는 어떻게 보면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보면 따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가수 지망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많아가지고 네. 뭐 슈퍼스타 K라든지 많은데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모두 다 가수를 성공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 중에 아주 극히 극소수만 성공합니다. 그다음 의사가 좋은 직업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사를 지망을 하지 않습니까? 다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예. 뭐 이런 이제 성공한 스토리를 보게 되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뭐 나도 노력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도 사실은 재능이거든요. 아, 그 부분이요. 네. 사실 뭐 의사가 된다거나 또는 가수가 된다는 거는 일반인들보다 뭔가 특출난 재능, 눈에 보이는 재능, 뭐 공부를 잘한다거나 네. 노래를 정말 잘한다거나 네. 이런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거 인정을 하겠는데 네. 많은 분들이 사업도 재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사업도 철저한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예, 거예요. 노력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도 노력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애들이 고생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응원을 많이 해줄 겁니다. 너는 굉장히 성실하니까, 너무 네. 부지런하니까, 네. 너 정도면 할 수 있을 거야. 너보다 못한 사람도 사업 잘 하더라. 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이 사업의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 칭찬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그 사업하는 분들의 그 역할, 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이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재능을 갖춘 사람들이 진출해야 되거든요. 그럼 일정 정도 어떤 검증 절차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변호사, 회계사, 의사를 뽑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국가고시를 예. 봐야죠. 국가고시도 보고 그다음에 국가고시를 보기 전에도 오랜 기간 동안 공부를 해야겠죠. 네. 예, 그런 절차를 가지고 선발이 되거든요. 이 사업가는 그 사람들보다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사회에. 그렇기 때문에 이 검증 절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훨씬 더 복잡하죠. 예. 그러니까 의사나 변호사들이 하는 일보다 사업가가 하는 일은 훨씬 더 몇 배 더 복잡한 일이죠. 예. 그러니까 아무런 검증 없이 다 마음만 먹으면 창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만 있고 이제 마음만 먹으면. 그렇죠. 그래서 검증 없이 다들 사업가로 나온다는 게 사실 큰 문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누구도 고민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을 생각한다면 내가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그렇다면 그렇게 질문하면 다 예라고 답을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내가 지금 사업을 해야만 하는가라고 질문해야지 맞는 질문이에요. 내가 지금 사업을 해야만 하는가? 네. 그렇죠.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느냐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의 역량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가능성 여기에 너무 크게 기대를 걸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냉정해지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좀 볼 수 있겠네요. 질문을 그렇게 바꿔버리면은.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사업은 예술과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가로서의 재능이 없으면 예술가가 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림을 그려도 그렇고요. 음악을 해도 그렇고 하다못해 그 운동을 하더라도 그 분야에 재능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도 똑같습니다. 사업적 재능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고요. 재능이 있어도 성공하기 어려운데 평범한 사람이 사업에 뛰어들면 다 망하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아셔야 할 것은 사업을 하는 것과 경영을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의미로 보통 전혀 받아들이잖아요. 다릅니다. 예. 사업을 일으켜서 경영을 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업과 경영을 동시에 잘하는 것은 그건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는 것과 경영을 한다는 것은 나는 지금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경영을 하는 사람이에요. 최동석 이사는. 경영을 담당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업은 다른 거예요.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비즈니스와 매니지먼트는 다른 거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요. 물론 이렇게 교집합으로
이렇게 무슨 조금 같이 걸쳐 있는 영역은 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본인이 사업을 일으켜서 본인이 경영을 하죠. 그렇죠. 네. 네. 그 사업하고 경영을 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업가와 경영자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물론 이 둘은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사업을 일으켜서 경영을 잘하는 사람도. 아까 얘기했지만 만에 하나. 예. 굉장히 그건 타고난 사람이다. 드물게. 네, 드물게. 예. 뒤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많은 이제 실패가 이 사업의 실패라기보다도 경영의 실패에서 많이 야기가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두 개를 분리해야 됩니다. 사업 아이템, 사업 아이디어, 또 사업하려는 열정 이런 걸 가지고 사업을 일으킬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업이 망해요. 왜 망하느냐? 경영에서 망하는 겁니다. 예. 경영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그 경영의 실패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업은 현실이거든요. 이 사업은 환상을 가지면 다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사업은 현실이라는 말 너무 당연한데요. 네. 많은 분들이 사업을 머릿속에 예. 그릴 때는 굉장히 환상적으로 그리죠. 예, 그렇죠. 가장 큰 그 환상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지금. 그 일이 뭐든 간에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내가 이제 그 머리 손질하는 걸 좋아하는 이 미용 기술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용사인데 자기가 이제 돈을 마련해 가지고 자기 소유의 헤어숍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좋아하는 이 머리 손질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많이 할 수 있지 않나요, 보통? 예. 내 가게니까. 예. 내 가게니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하지만 이 본인의 그 사업체를 여는 순간 그 사람은 미용사가 아니라 경영자로 순식간에 그 역할이 바뀌어야 됩니다. 대표님, 그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요. 네. 동네에 작은 미용실, 네. 뭐 말 그대로 의자 한 두세 개를 놓고 하는 미용실이라면은 네. 내가 경영자이기도 하지만 나는 미용사일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시내에 크게 미용실을 연다면은 네. 내가 경영자의 위치에 가야 되는 거지만 네. 그게 조금 그런 건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요. 그렇죠. 구분할 필요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사업이죠. 사업하고 잡 일하고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없으면 본인이 그 가게를 비우면 가게가 돌아가지 않는다. 네. 라고 한다면 그게 사업일까요? 아니면 일일까요? 일이요. 일이죠. 네. 예.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본인이 없어도 잘 굴러가게 되는 것이 바로 사업입니다.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네. 일하고 구분해 가지고요. 만약에 이제 이 의자가 두세 개밖에 없는 그런 헤어숍이라 한다면 본인이 다 커버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사업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예, 본인이 좋아하는 일 그냥 쭉 하는 겁니다. 근데 사업이라고 할 때는 좀 더 크게 규모 있게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사업을 하게 되면요. 이 머리 손질, 뭐 머리 깎고 파마하고 이런 것 이외에도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죠. 특히 가게를 알리기 위해서 마케팅 해야 되죠. 그죠? 광고 전단지 붙여야 되고 또 이제 미용사가 한두 명 늘면 직원 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매장 관리도 해야 되고 손님들 관리도 해야 됩니다. 손님들 그 마일리지도 다 체크해야 되고 그렇죠. 뭐 이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용품도 다 재고 관리도 해야 되고 다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하려다 보니까 정작 본인이 좋아하는 머리 손질 그렇죠? 그런 것들은 못 하게 되는 거죠. 나는 미용사 일이 너무 좋아서 미용실을 열었는데 정작 내가 좋아하는 일은 하지도 못하고 네. 그 외에 정말 골치 아픈 일들을 많이 떠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군요. 예, 바로 그 골치 아픈 일이 바로 경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실패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전혀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세계가 자기 앞에 확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죠. 경영을 해야 된다는. 예.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긴 해본 적이 없거든. 그렇죠. 어떻게 알아? 예. 마치 말하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네요. 네. 제가 방송 일을 좋아한다고 해서 방송사를 차리면 안 되는 것과. 절대 안 되죠. 예, 방송사 차리면 좋아하는 방송을 할 수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없겠네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창업 관련한 책들 보면요. 사업을 하려면 좋아하는 일을 사업으로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렇죠. 이건 전혀 틀린 조언이 되겠습니다. 좋아하는 사업이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해라. 네. 이렇게 말하는 건 맞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거지 계속.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사업을 벌이라는 얘기는 아닌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못하게 된다는 것 같다 먼저 인지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사업체를 운영한 능력이 없다. 나는 경영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렇죠? 오로지 내가 머리 잘 내는 것만 이렇게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 성찰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일이 좋다. 자기 스스로 하는 것보다. 그런 사람은 근본적으로 사업도 경영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겠죠. 그런 사람이 경영하는 회사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하지죠. 예. 그런 사업의 방향이나 전략이나 또는 업무 프로세스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잖아요. 사업가가 된다고 또 경영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죠. 그 직원들이 그 일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 가게끔 하는 기술을 터득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지시를 따르는데 익숙한 사람이라면 사업은 곤란하죠. 그래서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성격이 사업에 맞지 않으면 그런 사업은 안 하는 게 아주 좋죠.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아주 네. 심하죠, 그게.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이 일이 일비하는 그런 성격은 또 귀가 얇아서 남의 이 말 들었다 저 말 들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사업하면 곤란해집니다. 네, 밑에 직원들이 참 불안하겠네요. 불안하죠. 예. 이렇게 지시받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하는 일이 재미없다라고 해서 뛰쳐나가서 사업을 벌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가보면 본인이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누가 지시를 내려주지 않아요. 굉장히 외로움을 겪다가 그렇죠. 공경을 겪다가 이제 파산하고 마는 그런 일들이 많죠. 이 본인의 특성을 잘 알고서 내가 만약에 이 특성이 사업에 걸맞는 특성이냐라고 판단을 잘 해서 이 결정을 잘 해야 되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사업을 할 경우에 구상할 경우에 이 사업을 통해 뭔가 이 부족한 욕구를 채우고 싶다. 맞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은 어딘가에 매여 있기 때문에요. 네. 돈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자유롭지 못하고요. 무엇보다 시간이요. 네. 내가 이렇게 사느니 그냥 내 사업 시작해서 좀 시간을 자유롭게 써보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맞습니다. 저한테 간혹 이제 사업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출퇴근 시간도 자유롭고 하니까. 네. 자유시간이 많아 좋다. 어떻게 하면 사업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런 분들은 사실은 사업하면 다 거의 다 망할 겁니다. 예. 왜요? 아니, 유 대표님은 그렇게 자유롭게 사시잖아요. 이 자유시간 얻기까지 그 전까지 어땠을까요? 예. 저희가 그걸 또 못 봤군요. 예. 그렇죠. 많은 성공 스토리가 우리가 성공 스토리를 잘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성공한 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공한 모습까지 될 때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가 다 생략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여유 시간도 많고 명성을 얻고 뭐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사업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예. 사업은 그런 장밋빛 결과, 열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열매를 따기 위한 과정이 굉장히 지난합니다. 예, 그걸 잊지 마셔야 되죠. 네, 근데 뭐 사실 어떤 일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나운서가 된 사람을 보고 아나운서를 꿈꾸지 네. 아나운서 시험에 몇 년째 떨어지는 사람을 보고 아나운서를 꿈꾸진 않거든요. 예. 그래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뭐 단순히 그러니까 그 힘든 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대개의 경우.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전에는 자기 상사가 보통 한두 명이에요. 직장 생활할 때는. 네. 그렇지만 일단 자기 사업을 시작하면 자기 상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상하다. 잠깐만요. 직장 상사 너무 마찰이 심해서 그 갈등이 너무 싫어서 뛰쳐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상사가 더 많아진다고요? 그렇죠. 자기가 사업을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상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도 상사고요. 자기가 직원을 채용했으면 그 직원도 자기의 상사입니다. 투자자들도 있죠. 구매해오는 납품업체들도 또 협력업체들도 다 자신의 상사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죠. 아까 눈치 봐야 될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군요. 그렇죠. 자기 상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현재의 직장에서 상사가 방향을 제시하지 않아 일을 못하겠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사업할 생각을 접는 게 좋아요. 사업을 시작하면 자신에게 방향을 제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자기 스스로 방향을 정해야죠. 자기 스스로 방향을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요. 그렇죠. 예. 야, 엎친 데 덮친 격이네요. 그러면 네. 특히 이제 고객에 대해서 이제 고객이 가장 큰 보스가 되는 거죠. 본인의. 그래서 직장 생활 하던 사람이 이제 직장에서 나와야 될 형편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상담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거의 지금까지 제가 사업을 하라고 충고해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다 하지 말라고 이사님은 말씀하신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퇴직자들이 다음 삶으로 생각하는 게 창업이거든요. 네. 이 퇴직금을 다 까먹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섣불리 퇴직한 다음에 그 퇴직금을 가지고 뭔가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 계시면서 뭐 좋은 기회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직장을 나와서 사업을 하게 되면 보스가 많아진다고 했는데요. 이 어떤 경우를 보니까 이 건물주도 눈치 봐야 될 대상이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어떤 분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이 막걸리집을 차렸습니다. 근데 막걸리집이 굉장히 잘 나갔어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모이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건물주가 보니까 굉장히 탐이 나는 거죠. 그 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내보내고 내가 그 자리에 막걸리집을 네. 차려도 되겠다는 생각을 예. 먼저 하겠네요. 근데 맨날 와가지고 뭐 공짜로 술 먹으면서 꼬장 부리고 뭐 임대료를 올리겠다 말겠다 뭐 그리고 뭐 이제 그렇죠. 이 가게를 잘 쓰냐 못 쓰냐 뭐 어디가 못을 박았냐 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간섭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아니 장사가 네. 잘 돼도 고민이네요. 그런 부분은. 네. 예. 그렇죠. 이렇게 이제 눈치 봐야 될 사람도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장을 그만두면 잃어버린 것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오히려. 직장을 그만두면 잃게 되는 것들보다는 직장을 네. 그만두면은 좋은 점들을 사실 더 많이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하게 되면 좋아지는 것들만 생각하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트레이드 오프라고 그러죠. 그걸 통해서 없어지는 것들을 생각을 못 해요. 네. 예.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잃게 되나요? 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 본인이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서 물질적인 지원, 비물질적인 지원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 갖다가 이거 절실히 깨닫게 되거든요. 하다못해 이제 A4 용지라든지 이 공짜로 마시던 커피라든지 그냥 사무실에 일반적으로 예. 비치되어 있어서 그냥 쓰던 것들이 이제 네. 다 내 돈이군요. 그렇죠. 내가 다 사 먹어야 되고요. 그렇죠? 내가 복사기를 설치해서 내가 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예, 모든 예. 게 다 본인이 다 결정을 해서 구입을 해서 결정을 이제 경영을 해 나가야 되는 건데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있을 때는 회사라는 백그라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네임밸류 가지고 고객도 만나고 협력업체도 만나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본인의 이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게 본인의 신용, 본인의 영향력이라고 많이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예.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 회사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회사를 나오면 그런 신용과 영향력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 승산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착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현재 내가 사업할 때 쓰는 명함하고요. 기존 회사에 있을 때 명함의 가치 이 상당히 다르다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예. 똑같은 사람이라도요. 고객들은 기존 회사에 큰 회사에 있는 사람을 더 선호하기 마련이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혼자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됩니다. 혼자 하게 되면 굉장히 외롭죠. 상의할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직장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동료들이 있죠. 동료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디어도 얻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 서로 이제 그 힐링도 되고 서로 아픔도 나누고 하면서 더 본인이 성장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업하러 나오게 되면 본인이 다 그걸 다 감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입니다. 정신 건강에도 안 좋은 것이죠. 예. 이건 저의 직접적인 경험이 그렇습니다. 아, 예. 이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드셨군요. 예, 그렇죠. 누구하고 상의할 사람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때 저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입니다. 네. 예. 자, 그래서요. 이제 그다음에 아이디어가 좋으면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 그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요. 내가 돈도 없어요. 뭔가 그 사업적인 마인드가 뛰어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내가 가진 아이디어가 정말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는 거죠. 그래서 너가 투자를 조금만 해주면 이건 반드시 성공하는 아이템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저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그렇죠. 예. 네. 그 얘기 전에 그 혼합재료님이 지금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네. 제 친정 아버지가 사업하시고 제 남편은 샐러리맨인데 사업하고 싶다고 가끔 말하죠. 아우, 그 와이프들은 정말 이런 거 싫어요. 남편이 이런 얘기하면. 정말 유 대표님과 최동석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업은 재능입니다. 제 말은 안 먹히니 남편에게 꼭 제 방 듣게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쓰셨는데요. 전 진짜 이 말에 공감하는 이유가요. 네. 저희 아버지는 네. 냉정하게 얘기해서 사업을 하실 만한 재능이 없으셨거든요. 네. 근데 고집 피워서 사업을 하시는 바람에 온 가족이 너무 고생을 했어요. 아우, 정말. 예. 네, 사업은 재능이라는 사실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 중에 아이디어가 끝내준다, 이거. 네. 사업 아이디어가. 네. 그래서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상상 속에서 얼마든지 좋은 사업 아이템을 또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보통 머릿속으로만 생각만 했을 때는 다 네. 좋아 보이죠.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거북이 3마리가 늪 가장자리에 있는 통나무에 지금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점프를 결심했습니다. 자, 이제 통나무에 몇 마리가 남아 있겠습니까? 2마리? 네, 한 마리가 아닙니다. 생각했다면서요, 점프할 생각을. 아닙니다. 여전히 3마리에 있는 거죠. 점프하려고 결심했을 뿐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3마리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행하기 전까지 결심은 그저 결심일 뿐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있으면 실제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에 뛰어들어요. 한 예를 들면요. 우리가 경영위원회를 하고 이사회를 하잖아요. 그 협동조합에서. 네네. 경영위원회를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하면 그 여러 논의 안건들이 있잖아요. 있으면 거기서 논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지나면은 그 논의해서 결정을 한 것으로 그것이 실행됐다고 다들 생각해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사람들이 이거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업가적인 기질이 없는 사람은 이 말을 잘 이해 못한다고요. 경영자적인 기질이 없는 사람도 이 말을 잘 이해 못해요. 뭐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다고 결정을 해놓으면 그것이 실현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끝난 거 그렇게 아닌가요? 하기라고 결정을 한 것이지 그것이 실행된 게 아니에요. 결정만 냈을 뿐이지. 그럼요. 얘 뛰어내리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뛰어내리진 않은 거예요. 그걸 냉정하게 구분해야겠군요. 예. 엄격하게 구별해야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담배를 끊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실제로 담배를 끊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다른 문제군요. 다른 문제. 바로 그겁니다. 그다음에 사람들은 사업 아이템이 참신하고 뛰어나면 성공하는 줄로 압니다. 이제 그렇지 않죠. 스타벅스의 사업 아이템이 참신합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전에도 카페가 있었고요. 네. 맥도날드 사업 아이템은 어때요? 이전에도 있었고. 다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다 패스트푸드점이 있었거든요. 그 카페 베네인가 뭐 요새 그건 잘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자, 이걸 봐라. 내 아이디어가 이렇게 훌륭하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0중 8구 망하죠. 아까 사업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내가 그러면 큰 기업에 가서 경영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업하는 것이 어려운 것만큼이나 경영을 하는 것도 동시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큰 기업에 가서 경영을 하는 것은 제가 해봤잖아요. 네. 몇 년 하면요. 사람 죽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 그게 네. 우리 협동조합 그 경영 여기 지금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한 2만 명 가까운 조합원이 있고 실제로 그 우리 직원들이 있는데요. 이 경영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흰머리가 여기 오니까 더 나잖아요. 왜 그래요? 이상하네요. 저 처음 뵀을 때 이 머리였는데. 그래요? 예. 집사람은 내가 흰머리가 더 난다고 언제 거기서 나오느냐고 이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좌우지간 그 두 가지 그 경영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첫째는 인사조직의 엄격한 원칙, 비용 지출의 엄격한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협동조합 경영이 지속 가능하려면 이 두 가지 원칙을 인사조직 비용 지출의 엄격한 원칙을 지키도록 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죠. 그것 네. 때문에 매일 이렇게 제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청취자분께서요. 근데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고 회사 생활하다가 몸과 마음이 병드는데요. 어떤 마음가짐이 좋을까요? 회사 때려치우고 공부해서 전문직 같이 되고 싶다고. 근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예. 이 회사 때려치면 안 됩니다. 일단 답도 말씀드리면 일단 네. 때려치지 마시고 회사에 있으면서 다른 일을 도모하시는 게 낫죠. 이 회사에서 돈을 주는데 왜 그 직장을 때려칩니까? 그렇죠? 일단은 다니시면서 이 본인이 가능한 한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도록 잘 조심한 다음에 그러면서 다른 일을 찾아보시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죠. 예. 무턱대고 근데 그런 계획들 세우세요. 학교를 어디를 다시 진학을 해서 몇 년간 공부를 하고 네. 그 공부를 마친 다음에는 그 전문직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물론 그렇죠. 예, 그게 근데 말처럼 쉽게 되는 경우는 별로 못 봤습니다. 전문직이 네. 되더라도요. 그 전문직이 속해 있는 조직을 경영해야 되잖아요. 그 경영의 원리는 어딜 가나 똑같거든요. 작은 조직이든 큰 조직이든 국가 경영이든. 지금 박근혜 정부가 국가 경영을 지금 잘 못해서 지금 이렇잖아요, 나라가. 그 경영의 기본 원칙을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요, 유 대표님, 예를 들어서요, 아까 이제 그 전문직이 되더라도 그 전문직이 속해 있는 그 경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무래도 비전문가보다는 그래도 전문가가 되면은 그쪽 관련 사업 아이템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얼핏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제 그래서 내가 그 레스토랑 업체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 다녔기 때문에 식당에 대해서 잘 안다 이거죠. 식당 운영에 그렇죠. 대해서 그렇죠. 잘 아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식당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식당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는 훨씬 유리한 거죠. 예, 훨씬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본인의 경험이 진짜 경험인지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진짜 경험? 예, 진짜 경험인지. 그건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경험적으로 볼 때 이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똑똑하고 잘 아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분들은 사실 사업에 성공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 키스 원칙이라고 그러죠. 예, keep it simple, stupid. 단순한 것이 최고다라는 원칙이거든요. 예, 이런 원칙을 잊어버리고요. 본인이 똑똑하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로 모든 그 본인이 하는 방식을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하는 방식대로. 그래서 직원들한테 그런 걸 요구하죠. 하지만 직원들은 그만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못 받아들입니다. 예. 아까 맥도날드가 성공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성공한 이유는 뭐냐면 이 누구나 그 매뉴얼대로 따라하면 똑같은 품질의 햄버거를 만들 수 있게 아주 자세하게 아주 단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많이 아는 분들은 그렇게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까 노하우는 본인만 가지고 있는데 네.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요구를 하는 경향이 생기는군요. 그래서 평범하고 아무것도 잘 모르는 그건 직원들이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업무 프로세스를 갖다가 굉장히 단순하고 이제 간단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못한다고 한다면 본인이 사업할 자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경험의 중요성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책으로 배웠다. 그냥 내가 레스토랑 업체에서 그냥 사무직에 있었다라고 해서 결코 식당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직접 만약에 식당을 내가 개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이 웨이터로 취직을 해보는 겁니다. 예. 취직을 하면서 거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나서 적어도 3개월 정도 경험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창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책으로 배웠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라고 해서 그게 다 진짜 경험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 점을 이제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왜 경험이 중요하냐면 그 어마어마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경쟁을 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경쟁 속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경쟁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협동조합 내에서는 경쟁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시장에 나가면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방송사들과 경쟁을 그렇죠. 해야 되니까 어차피 우리는 경쟁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과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리면 엄격한 질서 속에서 무한한 자율성과 창의성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다시 이게 상호 이율 배반적인데요. 네. 엄격한 질서가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질서 속에서 무한한 자율성,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직원들이 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이율 배반을 균형 잡도록 만드는 것이 경영의 역할이에요. 이걸 할 수 없으면 사업도 경영도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여기 뛰어들지 말라. 제가 이런 사람들에게 자꾸 그 창업이나 사업에 뛰어들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 국가적인 아젠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자영업자 비율이 30%에서 40% 그 사이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이게 자영업자들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봐도 자영업의 비율이 높군요. 선진국에는 10%에서 20% 그 사이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의 2배나 더 많아요. 특히 유럽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이거는 그 삶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삶을 누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자영업자들도 다 자기 근무 시간을 지켜가면서 근로 조건을 자기가 봐가면서 그 사업을 하거든요. 자영업자들도.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삶에 있어서 너무나 그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영업자들의 지금 행태가. 그래서 이거를 바르게 잡으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된 기업체에서 고용인으로, 그러니까 피고용자로, 노동자로 일하는 삶이 훨씬 더 그 인간적인 삶을 구가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아젠다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창업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놀부네 마당님께서요. 어릴 때 부모님이 장사하는 걸 보고 자란 게 경험이 되어서 사업하는 분들은 실패율이 적던데요. 재능은 그때 만들어진 건가요? 하고. 예. 근데 과연 실패율이 적던가요? 한번 따져봐야 될 텐데요.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이런 기업 사업하는 어떤 재능은 유전자기가 그런 DNA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업이라는 건 그런 어떤 그 본인의 재능도 필요하지만 환경도 뒷받침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두 개가 다 잘 우리가 보통 속된 말로 아다리가 맞아야지만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네. 그 보통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사업체를 크게 키워놓은 상태에서 자식들이 그냥 무임승차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2세까지는 잘 가죠. 근데 3세, 4세부터는 좀 문제들이 생기죠. 예, 그렇죠. 특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사업체들이 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애초에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분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크게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분들이 뭐냐면 이 돈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사업하면 안 돼요. 이 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건 다 돈을 벌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제 재무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잘 모른다. 그런 건 나는 관심 없다. 난 오직 이 아이디어만 가지고 승부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예.
이 사업에 투자해가지고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과연 리스크가 얼마나 될지를 갖다가 정량적으로 혹은 정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사업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경우에 따라서 이제 자녀한테 돌아가야 될 학자금까지 끌어다가 사업에 올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 온 가족이 고생하죠. 그렇죠. 고통받습니다. 예. 만약에 그런 상황까지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스탑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런 돈까지 건드면서 사업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회사에서 현재 연봉을 5천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한다면 만약에 사업을 할 경우에는 얼마를 벌어야지 이게 충당이 될까요? 적어도 현재 5천만 원을 연봉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사업을 할 경우에는 매출이 적어도 5억 원 이상은 돼야 됩니다. 아, 그래야 비슷해지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익률이 10%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5억이면 이익률 5천만 원. 그렇죠? 10% 그러네요. 해가지고. 예. 이 정도로 해야지만 내가 현재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본 이익률을 10%로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네. 그 높게 잡은 거죠. 네. 실제로 이익률이 10% 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연봉이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나가서 사업을 했을 때 5억 원 이상을 벌 자신이 없으면 하면 안 되는 거네요. 하면 절대로 안 되죠. 예, 안 하겠습니다. 저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걸 모르시고 그냥 사업하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 5억이 본인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매출이 5억이 난다면. 예. 예. 그렇죠. 아니라는 거죠. 예. 꿈깨라는 거죠. 예. 특히 이제 이건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지만 이 현금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돈이 어쩌다가 마르는 경우가 있어요. 돈이 돌지 않아 가지고 딱 많은 분들이 이제 흑자 도산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분명히 흑자인데도 돈이 없어서 도산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건 이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게 숫자로 말씀하시니까 저도 숫자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기업체에서 자기가 연봉을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받는다고 쳐요. 그러면 자기가 기업에 의해서 공헌하는 것이 1억 원이면 자기는 똔똔이 되는 거예요. 그게 브레이크 이븐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RP 레이쇼라고 전문 용어로는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 revenue per payroll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한 2.0 정도 되면, 그러니까 자기 연봉의 2배 정도, 그러니까 1억 원 정도를 회사에다가 매출로 일으켜주면 자기는 회사에 충분히 할 바를 다 한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나가서 5천만 원의 연봉을 자기가 발을 내면 그것에 5배를 벌어야 된단 말이에요. 10배. 어마어마한 거지. 10배. 그렇죠. 10배. 10배. 그러니까 1억 원을 회사에 있으면 1억 원을 벌면 되는 걸 회사에 충분한 건데 자기는 5억을 벌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근데 이런 왜 미치는 장사를 하냔 말이야. 아이고, 그냥 진짜 계산만 제대로 해도 안 하겠는데요. 그렇죠. 예. 예. 그 창업에 관련된 책들은 그런 것까지 알려주지 않는다는 게 사실 맹점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공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성공 스토리 이면을 한번 보면요. 어떤 기업가의 성공 스토리에 이제 현혹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미끼에 걸리면 안 되고요. 그건 비현실적인 약속입니다. 특히 자기 개발서 아주 폐해가 심합니다. 예. 예. 열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것과 같은 믿음을 심어주도록 하고요. 그런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열정 그 자체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크릿 같은 책 있잖아요. 네. 이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자기개발서의 문제를 다룬 책 저자를 직접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 자기개발서의 폐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네. 예. 자,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사업에 재능이 없는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지 말고요. 사업을 위한 재능이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한 후에 그 사업체에 들어가서 한번 일을 시작해 보시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떤 사업이든지. 그래서 그 사업의 생리를 완전히 터득한 후에 그 사업체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그 사업을 시작해도 돼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더 많은 창의성이 필요하겠죠. 사업은 아무나 하나라는 주제로 오늘 경영토크 함께 했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